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수영구가 부산에선 처음으로 사회가치 경영을 통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구 방제호안 친수공간이 체육공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선 가운데 안전 펜스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영구의회가 의원들의 연구 모임 등록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이슈피플에서는 강철호 부산시의회 2030 월드엑스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사회적 가치 경영을 일컫는 ESG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처음으로 ESG를 행정체계에 도입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구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공행정에 기업의 사회가치경영체계, 즉 ESG를 도입하는 겁니다. 수영구는 친환경 에코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ESG 행정사업과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 친환경 카페 거리를 조성하고 전기 청소차를 도입하는가 하면 청산의 일회용품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ESG 행정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SG 행정 체계는 단순히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구조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선순환적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영구는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이행 중인 ESG 행정 활동의 수준을 분석 진단하고 앞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전략을 짜는 겁니다. 용역을 통해 행정 진단 방안과 평가 지표도 개발합니다. 이번 용역으로 개발되는 수영구형 ESG 지표를 통해 매년 ESG 진단을 하고 그 개선 방향을 찾아내서 피드백하고 투명한 공시와 홍보로 ESG 행정의 확산에도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구는 이르면 오는 7월 용역 중간 보고와 함께 비전 선포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ESG 행정 지표를 만들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광명시는 지난해 ESG 자문단을 구성하고 올해를 ESG 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지방자치경영의 ESG 도입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서구 남부민동 방제호안에는 친수 공간이 함께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이 체육공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안전 펜스 등 체육시설들이 설치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5,000제곱미터 넓이에 길이만 500m, 남항 방제호안 친수 공간이 체육공원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 골프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와 배드민턴, 풋살, 족구장 등이 갖춰졌습니다. 대저의 그 파크 골프인데 그쪽으로 이사로 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기니까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고요. 지난해 7월 시민들에게 개방된 친수 공간은 곧바로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9월 태풍 흰남노 피해로 미뤄지면서 최근에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동안 체육시설이 없었는데 또 이 보시다시피 한 5,000평이 넘는 1인 공원이 이제 개장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정지는 물론 앞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각 종목별 경기장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거의 대부분이 펜스로 둘러쳐졌습니다.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제외한 4개 종목 경기장에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파크 골프장 펜스는 길이만 180m에 이릅니다. 서구청 민원 게시판에는 펜스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탁 트인 공간을 즐겨왔는데 공원이 사라졌다. 공원이 초록색 교도소가 됐다는 의견도 이어집니다. 또 시설 이용을 위해선 별도의 예약이 필요해 특정인들만을 위한 공원이 됐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 펜스는 저희들 마지못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운동하시다 보면은 공이 넘어가서 차량이나 그 옆에 걷기 트랙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방해를 주고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편 서구는 현재 개방된 공간에 운동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 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영구의회가 의원들의 연구단체 등록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단식을 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수영구의회 건물 정문 앞 민주당 김진 의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의장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막고 있다며 월권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3월 초 예산결산연구회라는 모임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했지만 2달이 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의장이 연구회 등록과 함께 신청한 수영구청 예산결산에 관한 종합적 재정보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원들의 가장 큰 임무, 가장 큰 책무는 예산과 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견제는 예산을 통해서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수영구 예산서를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 나름의 한계도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과의 어떤 예산을 비교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수영구 예산의 특징을 파악해 봐야 되는 과제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의원들 우리 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량에 아직 한계가 있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주제로 우리 수영구에서 연구 용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영구의회 조례에는 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은 대표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이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의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의장은 운영총무위원회 회부에 심의하는 순입니다. 의장은 이 연구단체에 300만 원 이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의원 정책개발비로 1인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 용역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원 의장은 취재가 시작된 지난 2일 김진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신청서를 상임위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는 기조가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늘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단체 만들고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첫 제시가 됐을 때는 특정한 업체를 포함해서 특정한 주제까지도 있었고, 처음에 이슈가 됐던 거는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이 됐던 게 있었고, 또 3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좀 몇 달이 걸렸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수반하는, 국민의 혈세를 수반하는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의도나 반대 입장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특정한 업체를 데리고 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그게 최근이었고. 김진 의원 등이 신청한 연구단체 신청서는 오는 11일 예정인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 상임위에는 여야 의원 수가 3대 3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어 여야 협의 없인 등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한편 수영구의회는 지난 8대 의회 때 정책 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로 여야 의원 6명이 참여한 참의정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의회 연구단체 등록과 용역 주제를 놓고 빚어진 이번 사안이 여야 갈등으로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슈피플에서는 강철호 부산시의회 2030 월드엑스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철호 위원장님 나와 예. 계십니다. 그 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바쁜 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산시 의회가 그 2030 그 엑스포 특별 유치위원회 특위를 구성한 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초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책을 맡으셨어요. 위원장직을 맡으셨는데 어떤 각오로 맡으셨는지요? 예, 지난 10개월에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난 정도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초선으로서 엑스포 특위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초선 의원이시지만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직을 역임하셨잖아요. 기업인 출신이신데요. 그 공직 맡으시기 이전부터 그 엑스포 유치 활동, 민관 활동을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공직 맡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예, 궁금합니다. 제가 부산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기업인으로서 또 부산 시민으로서 우리 그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부산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네. 새로운 동력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엑스포 유치가 돼야만이 네. 부산이 어떤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그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범시민 서포터즈라고 하는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기업인들의 협조를 통해서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활동을 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의회에 들어와서 엑스포 네. 특위라고 하는 위원장을 맡고 지금 부산시와 함께 열심히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BI 실사단 부산 방문 이전에도 그 카리브해 여러 국가들을 방문해서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예.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네.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14박 16일이라고 하는 카리브해에 있는 그 섬국가입니다. 그 나라를 5개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 모두가 BI 회원국으로서 이번 투표에 한 표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나라죠. 네. 그럼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한 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그 국가들인데 저희들이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아마 잘 모르는 국가들일 겁니다. 세인트 키치네비스, 네. 세인트 그레나덴, 빈센트 그레나딘, 네. 또 그레나다 이런 그 섬 국가로서 이루어진 그 카리브 동맹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갔었을 때 이미 사우디 쪽으로 지지가 좀 많이 기울었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절단으로 갔지만 대통령 특사로 갔는데 대통령 사안도 전달하고 또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부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을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하게 되어서 사우디 지지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엑스포는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 그리고 정재계 모두가 원팀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실사단 방문 이후에 혹시 들리는 얘기는 좀 없나요? 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번 부산에 실사단이 방문하여서 네네. 아마 많은 그 우리가 준비된 부분을 보고 갔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장을 맡은 우리 그 패트릭 스웨이드라고 하는 그분은 부산 is ready라고 네. 할 정도의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다. 네. 또 우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께서는 자기가 20년 동안 네. 실사를 다녀봐도 이렇게 부산처럼 잘 된 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리포트로 만들어지고 네. 6월 달 되면은 172차 그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27년도에 인적 엑스포가 열리기에 투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역량들을 충분하게 어필한다면은 네. 아마
실사단이 다녀간 이후에 정말로 좋은 11월 달에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6월에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데요. 혹시 계획을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6월 프레젠테이션이 4차 PT라고 해서 사실은 11월 달 5차 PT는 그렇게 바로 마지막하고 투표를 하는 그런 PT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6월 PT입니다. 27년도 인정 엑스포 투표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실사단들이 다 방문을 해서 시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PT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그 PT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아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을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그 PT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엑스포 유치 그 특별위원회 다른 소속 의원들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예, 저희들 의회가 출범되고 23일 만에 가장 빠른 그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특위위원으로도 오신 분들이 상당히 역량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외국에도 잘하시고 외국어도 잘하시고 또 국제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그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우리 특위를 중심으로 또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 6개 권역으로 47분의 의원님들이 다 의회 그 유치 활동을 해외로 다녔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우리 의원님 한 분 중에서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오셔서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셔서 사우디를 지지했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좀 전향하는 그런 내용의 교신을 한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제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량 있는 분들의 그 계속적인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엑스포 유치에 저희들 그 특유의 힘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발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11월 달 선정될 때까지 특위 활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활동을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남은 기간 11월 말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실사단이 다녀간 그 시기는 이제 반환점을 막 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부막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부터는 각 국가 외교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한 표 한 표를 끌어모아서 우리 부산, 대한민국 부산이 엑스포 유치의 마지막 승전보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 있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결승을 갈 수 있는, 즉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도 그 부산의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해운대 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지은 뒤 수억 원의 보증금과 담보금을 가로챈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오피스텔 2채를 지은 뒤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 동안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8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9억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모두 2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청해부대 40진 광개토 대왕함이 지난 3일 오전 부산 작전기지에서 환송 행사를 갖고 출항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장병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 수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항공대와 해병대 의무요원 등이 승선했습니다. 이날 출항한 40진은 아덴만 해역에서 충무군 이순신함과 임무교대 후 오는 11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부산시의회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시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돼 그 심각성이 높다며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동서고가 활용 방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구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대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완공될 경우 동서고가 도로의 기능이 줄어들어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부 구간이라도 공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동서고가도로 총 14km 왕복 4차로로 남구 감만동과 사상구 감전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1994년 완공된 동서고가도로의 역할은 도심 교통난 해소. 하지만 최근 사상구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대심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완공될 경우 동서고가의 대안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서고가도로 인근 주민들은 기능을 상실하는 만큼 다리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철거를 하는 게 뭐 피해나 아니면 다른 소음 문제 그리고 분진 문제 때문에 조금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리를 없애지 말고 공원으로 만들어 부산의 또 다른 볼거리로 만들자는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동서고가도로를 없애는 대신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화로 만들자는 구간은 진양 사거리에서 사상 인터체인지까지 7km 구간입니다. 그 스팟의 재조정이 이뤄가면 일부 공간을 상징적으로 전망 데크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일부 공원화를 만들어내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동서고가가 지나는 사상구와 부산 진구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하 대심도가 그 대안. 여기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진행되면 공원으로 조성할 공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서고가도로는 주택지역과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조망권 피해가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는 동서고가도로는 반드시 이 기회에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해당 구간의 활용안을 놓고 주민과 해당 구청,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